어느 날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요. 은빛 피부를 갖고 있었죠. 반짝반짝 빛나서 눈이 부신 그 은빛을 한 겹 거두면 눈처럼 희고 뽀얀 속살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여린지 손끝만 스쳐도 마음이 쓰일 정도였죠. 그렇게 곱고 여린 그녀의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저는 참치캔 하나 따서 소주잔 기울이던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저에게 너무 과분했었죠. 눈앞에 두고도 오늘은 아니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지. 그 다짐 하나 품고 돌아선 게 벌써 오래전 일이네요. 그 이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덕자. 늘 마음속에 품고만 있었던 덕자를 드디어 오늘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궁금하시죠? 왜 하필 이름이 덕자인지 말이죠. 사실 덕자는 무슨 대단한 어종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큰 병어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병어가 자라서 30cm 훌쩍 넘는 큰 녀석이 되면 시장에서는 보통 덕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름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몸값도 확 뛰죠. 덕자라는 이름은 학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시장에서 갑자기 생긴 말도 아닙니다. 1924년에 처음 나온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이라는 요리책 중보판을 보면 병어 중에 큰 것을 따로 덕제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덕자라고 부르는 이 이름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된 겁니다. 덕자라고 하니 좀 낯설고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조림으로 먹는 그 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엄청 크고 엄청 맛있는 병어죠. 병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도 사연이 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나노어목지에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어가 헤엄칠 때 꼭 무리를 지어서 다닌대요. 그때로 몰려다니는 모습이 마치 줄 맞춰 행군하는 병졸들 같다고 해서 병어, 병사병자를 쓴 거죠. 정약전이 1814년에 쓴 자산어보에도 병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흑산도 유배 시절에 그 주변 바다 생물들을 하나하나 관찰해서 남긴 책인데 병어를 두고 등과 배가 불쑥 나와 사방에 뾰족하고 맛이 좋고 뼈가 연해서 회로도, 구이로도, 국으로도 다 좋다고 적어놨어요. 2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맛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흑산도가 지금의 신안이에요. 오늘자 덕자병어 하면 첫손에 꼽는 곳이죠. 일본으로 넘어가면 이 병어를 마나가츠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가츠오는 우리가 아는 가다랑어를 말하는 건데 말이죠. 왜 병어한테 가다랑어라는 이름을 붙인 걸까요?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 에도, 지금 도쿄에서는 가다랑어를 생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교토는 산지에서 너무 멀어서 신선한 가다랑어를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토 사람들이 가다랑어와 같은 시기에 나면서 맛도 좋은 이 병어를 대신 즐긴 겁니다. 진짜 가다랑어는 못 먹으니 이걸 가다랑어라 치자. 없어서 못 먹는 가다랑어의 대타, 마나가츠오라는 이름도 여기서 시작됐다는 설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대접이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관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낯선 생선이었지만 관서, 특히 교토에서는 고급 요리집에 올라가는 귀한 식재료로 대접받았죠. 한국에서는 크기에 따라 몸값이 갈린다면 일본에서는 지역에 따라 대접이 갈렸던 셈입니다. 그럼 얼마나 맛이 좋기에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이 병어, 영어로는 재밌게도 버터피쉬라고 불러요. 버터 같은 생선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름이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보통 기름 많은 생선은 칼로 딱 자르면 칼날에 기름이 쭉 묻어 나옵니다. 방어나 고등어처럼요. 손에도 번들번들 묻고요. 그런데 병어는 아무리 썰어도 칼에 기름이라곤 안 묻어 나와요. 그냥 뽀얗고 보송한 흰살입니다. 겉만 보면 세상 담백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기름기 없는 담백한 생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병어는 지방이 적은 게 아니라 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어 같은 생선은 기름이 사이사이 눈에 보이게 뭉쳐있죠. 그래서 칼을 대면 그 기름이 배어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병어는 그렇게 뭉쳐있질 않아요.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 기준으로 생병어 100g에 지방이 약 6.3g 들어있어요. 흰살 생선치고는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기름기 없는 생선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증거는 입 안에 있어요. 이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온에 닿자마자 살이 샤르륵 풀리면서 그제서야 숨어있던 기름기가 확 올라오죠. 눈으로는 그렇게 담백하던 게 혀위에서는 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어한테 붙은 바다의 버터라는 말은 기름이 흘러넘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입에서만 드러나는 기름, 숨어있는 버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녀석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덕자병어를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뼈까지 다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비늘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어 비늘은 정말 잘 떨어집니다. 이게 손으로도 만져도 떨어질 정도죠. 선도가 좋을수록 은색 빛깔의 비늘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칼로 표면을 슬슬 긁어주세요. 비늘이 쉽게 떨어집니다. 손끝만 스쳐도 마음이 쓰일 만큼 여리다고 말한 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힘주지 말고 살살 정리합니다. 비늘을 어느 정도 긁어냈으면 가위로 지느러미를 잘라줄게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으면서 제거되지 않은 비늘을 한 번 더 정리해줍니다. 목욕탕에서 아들내미 때를 쫙 뻗긴 것 같이 보송보송하네요. 이제 머리를 잘라주겠습니다. 머리는 안 버립니다. 따로 빼둘게요. 반으로 갈라서 내장을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아가미 바로 뒤 이 통통한 부위, 가마살을 제거해주겠습니다. 살이 연해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와, 알이 꽉 찼네요. 이게 병어가 지금 제철이라는 증거예요. 봄에 살 찌우고 여름에 알을 베거든요. 그래서 여름 병어를 쳐주는 거죠. 손으로 잡고 꺼내면 쉽게 내장과 알이 제거됩니다. 알은 정말 고소하죠. 잘 정리해서 둘게요. 병어는 입이 참 작아요. 그래서 큰 걸 잘 못 먹습니다. 바다에서 갯지렁이나 젖새우 같은 아주 작은 먹이를 주워 먹고 살거든요. 그렇게 순하게 사는 놈이에요. 이제 내장을 제거했으니 다시 흐르는 물로 뱃속을 닦아줍니다. 안에 보면 검은 막이 있는데 이것도 잘 정리를 해줘야 해요. 병어가 사는 데가 바닥이 뻘하고 모래가 섞인 자리라 이 검은 막에 특유의 냄새가 배어있거든요. 여기를 대충 하면 그 냄새가 살에 남습니다. 머리도 가마살도 다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참, 병어는요, 시장에서 파는 게 사실상 다 자연산이에요. 양식이 거의 안 되거든요. 워낙 예민해서 수조에 넣어두면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물에 건져 올리는 순간 이미 숨을 놓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병어는 거의 다 자연이 키운 놈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포를 뜰게요. 작은 병어는 뼈가 연해서 뼈째 썰기도 하는데 이 정도 크기는 새장뜨기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뼈를 두고 좌우로 살을 발라내는 거죠. 먼저 배 쪽으로 칼을 뼈에 딱 붙여서 칼집을 내주고 뼈를 타고 칼질을 해줍니다. 살이 워낙 부드러워서 부드럽게 칼질을 해도 뼈와 살이 잘 분리돼요. 척추뼈까지 갔으면 보통은 돌려서 등 쪽으로 칼을 넣지만 덕자병어는 그냥 그대로 칼이 들어가도 됩니다. 칼면을 뼈에 붙여서 살을 분리해 나가면 돼요. 뒤집어서 등 쪽으로 칼을 넣어주고요. 칼면이 뼈에 닿은 상태로 뼈를 타면서 살을 분리하면 포뜨기 완성입니다. 병어는 뼈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뼈도 먹을 겁니다. 발라낸 뼈에 살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꼬리 자르고 남은 뼈는 조각을 내줍니다. 왜 이렇게 정리하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다 이유가 있으니 토막을 잘 내줍니다. 이렇게 손질한 것은 일단 내부로 감싸서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작은 병어는 지느러미살이 자를 것도 없는데 크기가 크다 보니 이렇게 지느러미살도 있습니다. 칼로 잘라주고요. 등과 배 가운데를 갈라서 혈압육 부분도 깔끔하게 발라냅니다. 이 부위가 남아있으면 회로 먹을 때 잡맛이 돌거든요. 갈빗대도 발라줍니다. 그런데 방금 자른 지느러미살 갈빗대도 버리지 않습니다. 조림으로 넣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손질한 병어살입니다. 정말 하얗고 뽀얗죠? 비주얼 자체만 봐도 엄청 부드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 껍질을 벗길 건데요. 등살 한 덩어리만 껍질을 남겨두고 작업하겠습니다. 병어는 껍질까지 부드럽다 보니 힘 조절 한번 삐끗하면 껍질이 끊어지거나 살까지 딸려나가요. 이제 손질한 병어살 위에 소금을 뿌려서 살 속 수분을 빼줄게요. 병어는 워낙 수분이 많고 살이 무른 놈이라 이 잉여 수분을 빼줘야 살이 탱글하게 잡히고 감칠맛도 응축됩니다. 껍질 벗기지 않은 등살도 소금 뿌려주고요. 10분 정도 지나면 삼투압작용으로
살 속에 있는 물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해동지로 감싸서 물기를 빼줍니다. 뱃살 한 덩이는 다시마 숙성을 해줄게요. 청주를 묻혀서 다시마의 겉표면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살짝 뿌려줘요. 그리고 물기를 제거한 뱃살을 그 위에 올린 뒤에 소금을 위에 조금 더 뿌려주고 다시마를 덮어서 감싸줍니다. 랩으로 감싸서 다시마와 병어 뱃살이 잘 밀착될 수 있도록 해준 뒤 냉장고에 넣고 숙성해줍니다. 보통 다시마 숙성은 반나절, 길게는 하룻밤도 하는데 병어살이 워낙 여리고 섬세해서 저는 오늘 딱 1시간만 할게요. 다른 뱃살 하나는 랩으로 감싸서 냉동실에서 얼릴게요. 병어를 얼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건 이따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숙성해주겠습니다. 숙성을 하는 동안 뼈를 좀 꺼내와 볼까요? 아까 조각낸 뼈입니다. 이걸로 뭘 할 거냐? 바로 호네센베이라고 불리는 뼈튀김입니다. 병어뼈는 도미뼈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튀겨 먹으면 과자처럼 정말 맛있습니다. 미친 맥주 안주가 되죠. 그런데 이걸 바로 튀기면 난리가 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기름이 사방으로 튀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눅눅하게 튀겨져요. 그래서 바람이 통하는 햇볕에 바짝 말려주셔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을 통해서 먼저 수분을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없다. 그럼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해동지를 밑에 깔고 20초씩 돌렸다가 식혔다가 뒤집어서 또 돌렸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하면 바삭해져요. 그럼 이제 전분과 기름을 준비해 주시고요. 바싹 마른 뼈에 전분가루 얇게 입히고 기름에 넣어서 튀겨주면 됩니다. 노릇노릇 튀겨지면 건져서 기름을 빼주고 위에 소금을 살짝 뿌린 뒤에 먹기 좋게 잘라서 접시에 올리면 병어 뼈튀김인 호네센베이 완성입니다. 이거는 맥주 없이 먹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맥주 한 캔 바로 가져와야죠. 이날 밖의 온도가 34도, 땀이 송글송글 엄청 더웠어요. 맥주 한 잔 벌컥 마시고 안주로 한 입 먹으면 맥주 한 잔이 또 땡깁니다. 그래서 또 원샷하고 또 하나 집어 먹으면 맥주가 또 땡깁니다. 맥주, 안주, 맥주, 안주. 무한 루프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호네센베이입니다. 덕자병어 뼈 버리지 말고 꼭 튀겨서 드셔보세요. 이제 모아둔 그 부산물들의 대집합입니다. 머리, 가마살, 갈비대살, 지느러미살까지 하나도 안 버린 그 조각들이에요. 이 녀석으로 뭘 할까요?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조림이죠. 먼저 물을 썰어서 준비하고 대파도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살짝 칼칼한 맛을 위해 청양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할게요. 이제 냄비 위에 물을 깔아주고 그 위에 갈비살, 지느러미살, 가마살, 머리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올려줍니다. 알도 빠지면 서운하겠죠? 위에 대파와 고추 넣고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설탕 50g, 청주 20g을 먼저 넣고 끓여줍니다. 청주의 알코올 향이 날아가면 기꼬만 간장 50g하고 다시 국물을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본 요리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사시스세소. 사는 설탕, 시는 소금, 스는 식초, 세는 간장, 소는 된장을 뜻하고 이 순서로 넣으라는 건데요. 설탕은 분자가 커서 재료에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간장, 된장은 향이 날아가니까 나중에 넣는다는 거죠. 먼저 설탕 청주로 살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야 간이 속까지 배어들거든요. 살을 활짝 열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간장을 넣어서 그 열린 살을 다시 딱 조여줍니다. 배어든 맛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설탕 먼저 넣고 간장을 나중에 넣어서 단맛은 속까지 배게 하고 간장 향은 살려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윤기를 잡아줄 미림은 조금 이따 넣을 겁니다. 다시 국물은 생선이 반쯤 잠길 정도로. 끓다 보면 무에서도 수분이 나오니까 눈으로 보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조림에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하죠. 오토시부타라고 해서 재료 위에까지 골고루 익으라고 유산지 가운데에 구멍을 내서 덮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그 미림 50g을 넣어줄게요. 미림은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야 윤기가 나고 단맛이 삽니다. 그리고 국자로 국물을 떠서 재료 위에 계속 끼얹어 가면서 졸여줍니다.
조리는 동안 쪽파와 생강을 썰어주고 깻잎도 좀 썰어 놓을까요? 이제 다 됐습니다. 접시 위에 다 익은 조림을 올리고 조림 국물도 위에 얹어줍니다. 조림과 함께 먹을 깻잎, 생강, 실파, 토핑을 올려주면 병어 간장조림 완성입니다. 한술 떠볼게요. 아시겠지만 조림은 무와 함께 먹어야 하시는 거 아시죠? 병어 기름이 국물에 녹아서 그 국물을 무가 쫙 빨아들였어요. 생선살은 젓가락만 대도 부드럽게 풀어지고요. 여기에 생강과 청양고추가 맛의 밸런스를 맞춰주니 아주 끝내줍니다. 보통 병어조림하면 칼칼한 한국식 조림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주 맛있지만 이렇게 간장조림으로 드시면 아이들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이제 냉장고에서 숙성한 등살을 꺼내서 회를 떠볼까요? 소금으로 물기 빠지고 1시간 쉬면서 아까 흐물거리던 그 살이 딱 잡혔어요. 칼이 지나가는 느낌부터 다릅니다. 곤부지미한 뱃살도 썰어서 맛을 비교해 볼게요. 숙성이 잘 됐나 볼까요? 다시마의 감칠맛이 병어살에 잘 스며들었을 것 같네요. 좀 더 탄력 있어 보이죠? 다시마 숙성은 살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흰살 생선의 맛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 껍질 안 벗긴 것도 썰어서 먹어볼게요. 껍질 부분은 수출 아부리를 할게요. 껍질에 간장 살짝 바르고 불로 껍질만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껍질하고 살 사이에 있는 기름이 확 살아나요. 이제 썬 회를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면 병어회 3종 세트 완성입니다. 같은 생선이지만 다른 맛을 맛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씹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그냥 녹습니다. 담백한 척 하더니 결국 버터였어요. 셋 다 같은 병어인데 표정이 다 달라요. 하나는 순수하게 달고 하나는 감칠맛이 깊고 하나는 향이 좋고 한 마리가 새 얼굴을 가진 거죠. 이 맛이었어요. 가난했던 그 시절 눈앞에 두고도 못 먹고 돌아섰던 그 덕자를 지금 이렇게 먹고 있네요. 어라? 이거는 쌈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양념을 더한 특제 쌈장. 갑자기 일식에 웬 쌈장인가 싶으시죠? 처음에 병어 필렛 한 덩이를 냉동실에 넣어두신 거 기억하시나요? 병어가 워낙 살이 연하다 보니까 회로 써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썰면 얇게 회를 썰어낼 수 있죠. 서걱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참치 대뱃살 다룰 때랑 같은 이치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차갑게 썬 이 살을 입에 넣으면 체온에 닿는 순간 얼어있던 기름이 사르륵 풀립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나요. 서남해 쪽에서는 이렇게 살짝 온 병어를 쌈장에 적 찍어 먹는 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한 점 한 점 예쁘게 플레이팅하면 병어 냉동회 완성입니다. 땡땡하게 얼은 병어회에 고추 올리고 쌈장 올려서 한 입에 넣으면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입안 한가득 한기를 풍기는 회 한 점이 들어와 서늘합니다. 하지만 씹으면서 서서히 녹으면서 단맛이 확 올라와요. 차가움하고 단맛이 시간차로 오는 거죠. 여기에 쌈장의 짭짤함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그 단맛을 딱 잡아주면서 와, 진짜 이건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는 그 맛입니다. 소금 참기름장에도 찍어 먹어볼게요. 흔한 참치집 가서 고급 참치를 먹는 듯한 느낌인데 차가우니까 완전 색다르게 맛있습니다. 진짜 날것의 회랑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드신 게 괜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께 강추입니다. 한국인 피는 어쩔 수 없이 쌈장이 디폴트 값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제 스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먼저 아부리부터 껍질에 간장을 발라주고 숯불로 아부리. 수출을 하면 향이 달라요. 은은하게 배는 그 수치향이 있거든요. 네타를 썰고 여기에 살짝 X자로 칼집을 넣어줍니다. 태주 손에 묻히고 샤리 쥐고 와사비 바르고
간장 한번 발라주고 마지막에 킥이죠. 우메보시 소스를 살짝 올릴게요. 병어 기름이 워낙 진하니까 매실의 새콤한 맛으로 그 진한 기름을 딱 끊어주는 겁니다. 병어 아브리스시 완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마 숙성한 뱃살로도 만들어 볼까요? 1시간 다시마에 재운 뱃살인데 썰어보면 표면이 윤이 나면서 쫀득해졌죠. 다시마 감칠맛이 살로 옮겨온 겁니다. 테주 묻히고 샤리 쥐고 네타 올리고 와사비 살짝 간장 한번 바르고 이번엔 위에 쪽파를 톡 올려줄게요. 아브리는 매실로 기름을 끊어줬다면 이번에는 쪽파 향으로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다시마 숙성한 살은 그 자체로 감칠맛이 진하니까 무거운 걸 더 얹기보다 향으로 가볍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병어 군부짐의 스시 완성입니다. 향으로 인해 고소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씹다 보면 우메보시의 상큼함이 입안을 딱 정리해줘요. 진한데 안 느끼하죠. 이 균형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마로 숙성한 병어 스시는 다시마의 감칠맛이 먼저 잔잔하게 깔려요. 거기에 병어 특유의 단맛이 올라오고 마지막에 쪽파 향이 코끝을 딱 스치죠. 담백한 병어의 맛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이 은은하게 오래 남습니다. 병어는 5월에서 8월, 딱 지금이 제철이에요. 한 마리 통으로 사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뼈 하나 안 버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그물에 술리기만 해도 비늘이 벗겨지던 그 여린 녀석. 성한 모습으로 도마까지 오는 것부터 쉽지 않던 생선이에요. 참치캔에 소주 기울이던 그 시절엔 눈앞에 두고도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뼈까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